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6일. 국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광철, 청와대 이광철의 비서관에 대한 이름을 안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건 나면 이광철, 청와대 윗선 이광철 뭐 등등 계속 나옵니다. 이분은 붙박이입니다. 아니 붙박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사건만 나면은 단골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붙박이다. 근데 이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뭘까? 이분을 왜 둘까? 이분은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조국이가 꼽아놓은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 때 꼽아놓은 행정관으로부터 꼽아놓은 붙박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더군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그런 의혹 사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둘러싼 기획사정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현수 전 민정수석 아주 괜찮았던 분이죠. 이분의 패싱을 개입했다. 소위 인사 패싱을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 전 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장관과 검찰 인사를 짬짬이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짬짬이 논의했다는 것. 그런 의혹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스트롱맨, 소위 강자라 할 수 있죠.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현 민정비서관이죠. 이분을 통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통화했다. 이분이 전화가 갈 것이다. 해가지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까놨습니다. 아주 그냥. 청와대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섭죠? 대통령 무섭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이 검경 지도부가 이미 끝난 사건을 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하자 닷새 만에 불법 출입 금지가 딱 시도가 된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출입 금지는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로 요청했고 차 본부장이 이걸 승인한 사건입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또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 비서관과 같은 민변 출신입니다. 뭐 복잡합니다. 다 민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가 연루된 소위 윤 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라는 그런 경찰 간부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기획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광철은 문 정권이 저지른 여러 불법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단골처럼 딱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꼭 나타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에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벌인 선거 공작 의혹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경쟁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서관은 신현수 현 민정수석이 친정권 검사들을 영전 유임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범계 장관과 충돌했을 때 수석을 딱 제끼고 장관과 인사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사표를 받고 내보내면서 그 부하인 이 비서관은 유임을 시켰습니다. 최근 민정수석실 인사가 있었지만 이 비서관은 자리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붙박이가 됐습니다. 아주 예쁨을 받고 있는 비서관이 됐죠. 필수요원이라고 그럴까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필수요원 막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재밌는 일 같습니다. 필수요원, 네, 필수요원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을 건너뛴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위아래도 없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과거한 발언들 보면 말이죠. 아주 뼈아픈 얘기들 많습니다. 이 민정수석을 건너뛴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전 정권 때 말이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을 건너뛴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위아래도 없다. 콩가루 집안이다 하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청와대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언론은 표현합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정권 불법 단골 출연하는 이광철. 청와대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설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민정비서관의 핵심 업무는 대통령 가족관리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이 비서관만은 붙잡아두는 이유도 결국은 모두 앞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비서관이 왜 어떻게 왔는가? 청와대 붙박이로 두는 이유가 뭘까? 이 비서관이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서관이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는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설명이 붙박이가 된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통령이 심지가 거기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민정비서관의 핵심 업무가 대통령 가족관리 아니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이 비서관만 붙잡아두는 이유도 결국은 앞으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 사설자는 말미에 의미 있는 퀘션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권 불법에 단골 출연하는 소위 이광철 비서관. 이분은 청와대 붙박이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이 사설자가 의문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무슨 특이한 기술이 있을까? 민정비서관을 하는 기술이 있을까? 아주 유능한 어떤 뭔가 이 번뜩이는 두뇌가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광철 비서관. 네, 두고 볼 만한 소재입니다. 자,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고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지난 7월 23일 날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시대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친 바람이 미칠 듯이 거세게 불어대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태풍 해일도 죽어버리듯이 이 광풍도 싹 죽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을 하는 바로 태양,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